지금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자는 한 분이어야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해. 연락은 내가 맡을게. 밤새 호출 오면 내가 뛸게. 기록상 최종 결정자는 한 분으로 남습니다. 연락은 내가. 근데 마지막 도장은 내가 찍는다. 알았어. 오늘은 그게 맞아.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명은 한 사람이지만 밤과 낮으로 두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닦아놓은 바닥을 따라 번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의료진의 비닐장갑 스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뒤엉켰어요. 형님은 달아빠진 비닐 바인더를 마치 방패처럼 끌어안고 서 있었고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대신 각기 다른 길이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형님의 뺨에 드리운 그림자가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제 손등에 난 핏줄도 파랗게 붉어져 있었고요. 보호자 서명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검사 진행해야 해서요. 오늘 연락이 가장 잘 닿는 분으로 한 분만 기재해 주세요. 형님이 먼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 손등에 푸른 힘줄이 붉어졌어요. 수십 년간 우리 집의 모든 결정을 도맡아 온 단단하고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인주에 막 찍으려던 아주 오래전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늘 저보다 먼저였죠. 그런데 오늘은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서류 쪽으로 천천히 밀려나갔어요. 형님, 오늘은 제가 더 빨라요. 병원 응급 연락망이 전부 제 번호로 되어 있어서. 잠깐. 그건 내가 해. 수십 년을 내가 업고 뛰었어. 내가 뭘 안다고. 형님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바인더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입술만 떨리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간이 메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두 분 다 보호자이신 거 압니다. 다만 오늘 위급 상황 시 결정 연락은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분으로 통일해 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변경하셔도 되고요. 형님은 펜끝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마치 자신이 지켜온 세월의 마지막 보루라도 되는 듯 했어요. 저는 말 대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야간 비상 호출 기록, 자동 결제된 간병비 문자, 요양원 주말 방문 체크 알림. 어젯밤의 기록들이 차가운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화면 속 시간들이 전부 새벽 2시, 3시, 4시였어요. 형님이 주무실 시간이었죠. 문자는 기록이지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아니죠. 그래도 제가 어머님 곁에 없진 않았다는 증거는 돼요. 형광등 아래 형님이 보란 듯이 낡은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큰 글씨로 눌러 쓴 복약일지가 맨 위에 꽂혀 있었어요. 아침 식후 반알, 저녁 식전 한 알, 반드시 물 많이. 글씨체가 워낙 진해서 종이 뒷면까지 볼펜 자국이 배어 나왔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힘을 주어 눌렀었는지 짐작이 됐어요. 어제 낮에도 내가 와서 약 챙겼어. 혈압 오른다고 의사가 뭐라 했는지 그 말도 내가 들었고. 밤엔 제가 왔어요. 형님은 주무셔야 하니까요. 어머니, 밤에 혼자 계시면 겁이 많으셔서. 어머니라는 호칭. 그 세 글자가 차가운 공기의 결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누군가는 낮의 시간을, 누군가는 밤의 시간을 지켰다는 조용한 문장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명란의 네모난 빈칸은 여전히 두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형님은 입술을 꽉 다물었고 저는 손톱으로 휴대폰 모서리를 극적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분 상담실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짧은 복도 끝 상담실의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머뭇거림이 나쁜 소식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CT상으로 미세한 출혈이 보입니다. 치료 방향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이 필요해요.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형님은 바인더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껐어요. 수많은 말들이 입술 위에서 맴돌다 다시 목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어요. 가느다란 목소리, 마른 기침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시어머니, 둘 다 왔구나. 형님이 먼저 벌떡 일어났고 저도 동시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잠깐 얽힌 우리의 시선은 놀랍게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펜끝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썼느냐를 가르는 날카로운 선에서 누가 더 외로운 밤을 보냈느냐를 묻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님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고 제 입꼬리도 조금 풀렸습니다. 동서. 오늘은 내 이름부터 적어. 밤새 뜬 눈으로 연락받을 사람은 너니까. 그럼 최종 결정 서명은 형님이 하세요. 우리 집 큰 기둥은 형님이시니까. 사각 펜이 종이를 스치는 얇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과 동서는 교대로 펜을 잡았어요. 한 사람은 비상연락처란에, 다른 한 사람은 최종 결정자란에. 형광등 아래에서 잉크가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마르는 속도는 달랐지만 분명 같은 페이지였습니다. 그 페이지는 따로 적어온 우리 둘의 기록이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형님이 바인더를 덮으면서 제 손등을 잠깐 스쳤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손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몸을 밀어냈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형님은 바인더를 무릎 위에 펼쳐두고 각 잡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넘겼어요. 영수증에 찍힌 날짜들이 똑딱똑딱 시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밝기를 낮추고 병원 방문 기록 앱을 열어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화면 속 파란색 체크 표시들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형님의 종이 넘기는 소리와 제 화면 터치하는 소리만이 어색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에 남겨. 종이는 변명 안 해. 저도 남겼어요. 형님. 시간 위치 결제네요. 이것들도 거짓말 못해요. 형님이 바인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왠지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손바닥에 땀을 베어들게 했어요. 너는 내가 단톡방에 뭘 올려도 봤어요만 눌렀잖아. 그게 사람 속 뒤집는 거야. 성의가 없어, 성의가. 그날 병원 다녀오고 바로 야간 근무 들어갔어요. 더 말 붙일 틈이 없었어요. 힘들어서.
형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인더 속 복약일지 너머로 얇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구겨진 모서리에 볼펜으로 무언가 눌러 쓴 자국. 형님은 습관처럼 그 봉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더듬는 모습이 오래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절마다 얼굴 한 번 안 비친 것도 내가 다 아는데. 명절 전날 밤새워 일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어머니 손 꼭 잡고 있다 나왔어요. 낮에는 형님이 오실 테니까 겹치면 방해될까 봐요. 자동 판매기 쪽에서 덜컹하고 캔이 떨어지는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서로를 보았어요. 형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제 눈시울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형님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방문 체크 21시 12분, 보호자 야간 호출 2시 33분, 결제 완료 진정제 투여. 짧은 글자들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떨렸습니다. 형님이 화면을 물끄러미 들여다봤어요.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밤엔 내가 왔다 그 말 왜 이제야 해. 형님한테 생색내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형님은 낮에 모든 걸 다 챙기셨으니까. 형님은 대답 대신 딱 소리가 날 만큼 세 개의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앙금의 마침표인지 새로운 문장의 첫 글자인지는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바인더 표지에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때 요양보호사님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어요. 두 분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사람을 지키셨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메모가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뒀는데 보호사님의 휴대폰 화면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낮, 작은 며느리 밤. 종이 한쪽 구석이 접혀 있고 연필 가루가 번져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본 순간 형님이 바인더에서 아까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잉크는 절반쯤 지워졌지만 같은 문장의 뼈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의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글씨 엄마 손이야. 예전에 나한테 맡기셨던 건데. 알아요. 저는 사진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두 장의 종이 그리고 한 장의 화면. 서로 다른 곳에 있던 기록들이 마침내 하나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우리가 나눠 가진 시간들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말이 많았고 너는 말이 없었지 늘. 형님 말이 앞에 서기를 터주셔서 저는 뒤에서 조용히 밀기만 했어요. 잠깐의 침묵. 형님은 손바닥으로 바인더 표면을 토닥였습니다. 얇은 먼지가 손끝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저도 휴대폰 화면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지문 자국이 지워지면서 글자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밤이 없으면 낮이 흔들리고 낮이 없으면 밤이 무너져요. 두 분이 하루를 온전히 지키신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자동문이 다시 열리고 상담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의사가 손짓했어요. 형님과 저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걷겠다는 사람도 뒤를 따르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란히 같은 속도로 바인더와 휴대폰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그러나 다시는 멀어지지 않을 간격으로 그렇게
두 개의 기록이 한 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어깨와 제 어깨가 스치는 순간 작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만나는 경계의 온도였습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알 수 없는 번호가 울렸다 먹기를 반복했습니다. 형님은 휴대폰을 켜서 스크롤을 한참 내리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툭 돌렸습니다. 불빛 아래 가족단체 대화방이 떠 있었습니다. 형님이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들 사이로 제가 남긴 짧은 답들이 외로운 섬처럼 드문드문 박혀 있었어요. 형님의 긴 문장들 사이에 네, 알겠습니다. 봤어요가 마치 쉼표처럼 박혀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화면 속 대화 풍선들이 형광등 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너 이모티콘 하나쯤은 못 붙여? 매번 봤어요만 누르고. 사람이 정이 없어 보여. 그때는 길게 말 붙이면 울 것 같아서요. 울 일도 아닌데 왜 울어? 형님의 말은 늘 그렇게 직선이었습니다. 감정의 굴곡을 다림질하듯 펴서 가장 평평한 면만 보려는 사람. 저는 그 반듯함이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형님은 감정을 정리하는 법을 아셨지만 저는 감정이 정리되기 전까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울컥 올라오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삼키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수치가 많이 나쁘게 나오던 주였어요. 새로 옮길 치료병원 알아보느라 마음이 어려워서 말하기 싫었어요. 형님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바인더의 뾰족한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숨을 골랐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그 손을 보며 형님도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형님은 소리내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사람은 말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말해요, 형님. 밤은 제가 지켰고, 낮은 형님이 지키셨다고. 그때 제 휴대폰과 형님의 것이 동시에 짧게 울렸습니다. 조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단톡방 화면 위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손주가 병실에 찾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등 위로 검버섯과 주름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 하고 짧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어요. 형님도 휴대폰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 손 내가 낮에 로션 듬뿍 발라줬지. 건조하시다고 해서. 밤엔 제가 핫팩 올려드렸어요. 차가우시다고 해서. 낮의 기록과 밤의 기록이 그 작은 사진 한 장 위에서 비로소 만났습니다. 형님의 로션과 제 핫팩이 시어머니의 손등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몰랐지만 같은 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의자 팔걸이 위 저희 두 사람의 손이 한 뼘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닿지도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형님의 손등에도 제 손등에도 세월의 주름이 같은 방향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내레이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형님, 제가 단톡방에 말 못 붙인 건 무섭기도 했어요. 형님 말씀이 워낙 정확하고 빠르셔서 제가 한마디 하면 틀릴 것 같고 부족해 보일 것 같았어요.
나도 내가 대꾸를 안 해서 서운했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형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단단했던 말투에 금이 간 것 같았어요. 형님도 외로웠구나. 저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에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스피커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보호자분들, 상담실로 와주십시오. 형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어요. 형님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단톡에 뭐라도 쓰면 내가 이모티콘 하나 붙여줄게. 네. 저도 이제 좀 더 길게 말할게요. 형님이 혼자 떠드는 것처럼 안 보이게. 복도를 걸으며 형님이 휴대폰을 다시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조카가 보낸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저도 제 휴대폰을 꺼내 같은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같은 사진을, 같은 손등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했어요. 이 사진 가족들한테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볼까? 네. 저도 하트 하나 보낼게요. 상담실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형님이 휴대폰에 하트 이모티콘을 하나 눌렀고 저도 따라 눌렀어요. 단톡방 화면 위로 붉은 하트 2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낮의 하트와 밤의 하트. 그 2개의 하트가 화면 속에서 천천히 위로 떠올라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이 문손잡이를 잡았고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이번엔 함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앞 작은 탁자 앞 요양보호사님이 회색 서류철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방문 기록표, 시간대별 체크사항, 그리고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짧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연필로 그어진 선들과 형광펜으로 칠해진 중요 표시들이 서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표를 따라 눈길을 옮기다가 제 이름과 형님 이름이 번갈아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큰 며느님은 주로 낮에 방문하셨고 작은 며느님은 야간 동행이 많으셨어요. 두 분이 서로 겹치는 날은 드물었고요. 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적힌 형님의 방문 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였어요. 빨간색 펜으로 적힌 제 방문 시간은 저녁 7시 이후부터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두 색깔의 선이 만나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겹치면 좋긴 하지. 의논할 것도 있고. 두 분이 겹치는 날은 어머님보다 두 분이 더 싸우시더라고요. 형님이 멋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의 날 선 대화들이 어머님의 병실을 더 춥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보호사님의 손가락이 서류의 한 줄을 짚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간 의견 충돌. 환자 불안 증세 심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님도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어머님이 특히 무서워하시던 시간은 밤이셨어요. 새벽에 콜벨을 3번 연달아 누르신 날, 작은 며느님이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베개 밑에서 울렸을 때 저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 난간을 꼭 쥐고 계셨고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하시며 떨고 계셨죠.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손을 잡고 해가 뜰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걸 모르셨을 거예요. 또 낮에는 식사 편차가 심하셔서 큰 며느님이 매번 다른 죽을 끓여오셨고요. 호박죽, 단호박죽, 잣죽, 흑임자죽 어머님이 질리지 않게 신경 쓰셨어요. 저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셨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단톡방에는 죽 갖다 드렸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서류철 맨 끝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삐뚤빼뚤하게 눌러 쓴 글씨. 둘 다 고맙다. 그 세 글자와 동그라미 2개. 포스트잇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고 연필 가루가 종이 위에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쓰신 흔적이었습니다. 저 글씨, 엄마 글씨 맞네. 네. 어머님이 받침 틀리면 귀엽다고 자식들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 웃으셨어요. 형님이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입가를 매만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음이 났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셨죠.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시면서 남들 앞에서만 조금씩 약한 모습을 보이시던 분. 포스트잇을 바라보는 형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어요. 형님, 나중에 죽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밤에도 제가 데워서 챙겨드리게요. 양파를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향이 남아야 잘 드셔. 그리고 소금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고. 형님이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휴대폰을 꺼냈어요. 형님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제게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호박죽 레시피 호박 200지, 찹쌀 3큰술, 물 500ml 짧은 레시피가 오간 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밤에 드실 따뜻한 물 온도는 45도. 너무 뜨거우면 혀대시니까.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도 메모해 둘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방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낮의 레시피와 밤의 온도가 한 장의 메모 위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두 분이 한 팀 같으시네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손짓했어요. 표정이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형님과 저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류철 위에 포스트잇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둘 다 고맙다.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 더미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얗게 빛났어요. 의사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형님은 바인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술로 안정화는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보호자 결정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정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의사의 손가락이 CT 사진 위를 짚었어요. 흰색과 회색이 뒤섞인 화면 속 작은 출혈 부위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어머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제 손도 떨렸어요. 제가 할게요. 우리 집 대표는 저니까. 형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의 모든 결정을 혼자 짊어져 온 사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는 형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비상 연락은 제가 맡을게요. 밤새 호출이 오면 제가 바로 병원으로 뛸 수 있으니까요. 연락받으실 분과 최종 서명하실 분을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록상 한 분은 최종 결정권자로 남게 됩니다. 형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바인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래된 비닐 표지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망설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언제나 즉답하시던 형님이 지금은 입술만 달싹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형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어요.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살아온 시간들이 형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요. 대신 밤엔 제가 곁을 지킬게요. 형님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동의서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펜이 미끄러졌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형님은 한숨을 짧게 끊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어요. 서명란 위 그 작은 네모 칸이 거대한 절벽처럼 보였습니다.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만 말해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밤마다 어머니를 돌보며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찬물요. 밤에 손발에 찬물 닿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손 씻으실 때도 꼭 미지근한 물로 해드려야 해요. 알고 있네. 그럼 밤에 손 씻겨드릴 땐 꼭 미지근한 물로 해드려. 온도계로 재면 38도 정도가 딱 좋아. 형님도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누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형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손주 사진이요. 밤에 잠 안 오신다고 하실 때 손주 사진 보여드리면 금방 웃으세요. 맞아. 낮에도 그래. 죽 드시기 싫어하실 때 손주 얘기 꺼내면 한 숟갈 더 드셔.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어머니를 봐왔습니다. 낮에 어머니와 밤에 어머니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한 분이셨어요. 두 사람의 말이 합을 찾는 순간 모니터의 심전도 소리가 거짓말처럼 규칙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어머님을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진행하죠. 시술 동의서 여기, 그리고
마치 동의서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형님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명란 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작은 사각 소리가 났어요. 저도 비상연락처란에 제 번호를 적었습니다. 형님의 서명 바로 옆에 제 글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내레이션. 의사가 서류를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이 교대로 지켜주시면 어머님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형님과 저는 동시에 일어났어요. 형님이 바인더를 가슴에 안았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시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동서야, 오늘 밤은 내가 남을까? 아니에요. 형님은 내일 낮에 오셔야 하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밤은 제가 지킬게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형님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만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술실의 붉은 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형님이 서명을 하려 바인더를 펼치는 순간 낡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테이프 자국이 노랗게 번진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닿는 순간 안에 들어있던 편지지가 살짝 빠져나왔어요. 형님이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 숨을 멈추고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엄마 글씨다.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서툰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종이에 깊게 패여 있었어요. 큰 며느리 낮, 작은 며느리 밤. 둘 다 내 딸이다. 낮이 지나야 밤이 오고 밤이 지나야 내일 아침이 온다. 형님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단단했던 눈동자가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편지 끝에는 작은 하트 2개가 삐뚤빼뚤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으로 그린 하트였어요. 동서야, 이거 너도 좀 봐. 제가 두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얇은 종이의 온기가 손끝으로 번져왔어요. 아니, 온기가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몰래 품고 계셨던 마음의 무게. 글씨가 떨려 보였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모르겠어. 봉투 보니까 몇 년 됐을 거야. 내가 챙기던 서류 사이에 끼워놨던 것 같은데 오늘에야 떨어졌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에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 낮과 밤으로 나뉘어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둘 다 당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작은 얼룩이 졌어요. 형님도 눈을 붉혔습니다. 나는 내가 밤에 얼마나 힘들게 다니는지 몰랐어. 미안해. 저도요, 형님. 형님이 낮에 얼마나 많은 걸 챙기시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래된 앙금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편지를 다시 받아들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그리고 바인더 맨 앞장에 끼워 넣었어요. 형님, 이거 사진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낼까요? 보내. 그리고 설명은 내가 적을게. 형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휴대폰 자판을 짧게 눌렀습니다. 오늘은 함께. 단 4글자.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으로 편지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전송되었어요. 대기실에서 알림음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조카들에게서 답장이 빗발쳤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박수 이모티콘, 울고 있는 이모티콘. 화면이 형형색색의 감정들로 채워졌습니다. 내레이션. 형님의 손이 다시 펜으로 돌아왔어요. 펜 끝에 떨림이 멎고 결정자란 위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사각. 얇고 또렷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어요. 저도 비상연락처란에 제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적었습니다. 2개의 글씨가 서류 위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동서야, 이제부터는 서로 좀 더 얘기하자. 단톡방에서든 전화로든. 네. 저도 이제 말 많이 할게요. 형님 혼자 떠드는 것처럼 안 보이게. 형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받아갔어요. 확인 도장을 찍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서명 확인했습니다. 시술 곧 시작합니다. 시술실의 붉은 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과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형님이 바인더를 가슴에 안았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형님도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 좋다. 나한테도 보내줘. 네. 지금 보낼게요. 메시지 전송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형님의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어요. 형님이 사진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시면 이 사진부터 보여드려야겠다. 네.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왔다고 말씀드려요. 붉은 등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 불빛을 지켜봤어요. 형님의 어깨와 제 어깨가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닿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대기실 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실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은 함께라고 말씀드릴 시간을. 형님이 바인더를 펼쳐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둘 다 내 딸이다. 그 한 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바인더를 덮으며 형님이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 동서야. 저야말로요, 형님.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 붉은 등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시술이 끝난 거예요. 시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돌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가슴팍을 쓸어내렸고 저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술 잘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 안정화됐고요.
활력 징후도 정상입니다. 다만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해요. 형님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예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요. 보호자 연락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상시 가장 먼저 연락받으실 분이 누구신가요? 형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비상 연락 1순위는 동서번호로 바꿔주세요. 밤에 급한 일 생기면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1순위를 내려놓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았거든요. 수십 년간 지켜온 자리를 이렇게 조용히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형님으로 해주세요. 이건 수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결정은 형님이 하셔야 해요. 동서야, 너도. 형님이 평생 해오신 일이잖아요. 저는 밤에 곁을 지키는 거로 충분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새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비상연락 1순위 작은 며느님, 최종 결정권자 큰 며느님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연락처 스티커 새로 붙여드릴게요. 두 분 성함 나란히 적겠습니다. 간호사의 볼펜이 스티커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전화번호 두 줄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형님이 보조 안경을 꺼내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형님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자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동서번호 끝자리 70이 맞지? 네, 맞아요. 형님 번호 끝자리는 8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번호를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마치 잊지 않겠다는 주문처럼. 이제 우리는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요양보호사님이 태블릿을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교대 기록도 앱과 수기 두 가지로 같이 남길게요. 밤에 콜벨 3번이면 작은 며느님 호출, 낮에 드시는 간식은 큰 며느님 담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호사님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낮과 밤, 식사와 간식, 약과 운동.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뉘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눠진 게 아니라 나눠 가진 거였어요. 함께 짊어진 거였습니다. 팥죽은 내가 끓일게. 소금 안 넣고 설탕도 최소한만. 밤엔 제가 귤 까놓을게요. 당 떨어지실 때 드시게. 껍질은 얇게 벗겨서요. 좋아요. 그럼 큰 며느님 팥죽, 작은 며느님 귤. 여기 표에 다 적어 놓겠습니다. 작은 역할들이 한 장의 표로 정리되자 어지러웠던 마음의 고동도 그 표를 따라 정돈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팥죽 끓이는 날 단톡방에 사진 올릴게. 농도 어떤지 봐줘. 네. 저도 귤 까는 방법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형님도 참고하시라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방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던 비법들을 이제는 함께 나누기로 한 거예요.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오전 11시와 오후 7시입니다. 두 분이 나눠서 오시면 되겠네요. 오전은 제가 갈게요. 저녁은 제가 갈게요. 완벽하네요. 어머님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중환자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형님과 저는 나란히 서서 침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동서야, 내일 아침 죽은 내가 가져올게. 너는 밤에 와. 응. 밤은 내가 지킬게. 형님은 낮 든든하게 챙겨주시고, 우리는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새로 만든 연락처 스티커를 병실 입구에 붙였어요. 투명한 필름 아래 두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형님이 그 스티커를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저도 따라 만졌어요. 우리의 이름이 처음으로 같은 줄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대기실의 하얀 조명이 저녁빛으로 물들 즈음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안정적입니다. 경과 좋습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형님과 저는 동시에 길게 막혔던 숨을 뱉었습니다. 형님의 어깨가 떨렸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동서야, 단톡방에 뭐라도 좀 올려. 애들이 걱정할라. 빨리 알려줘야지. 네. 지금 사진이랑 형님 말씀 한 줄 같이 올릴게요. 뭐라고 쓸까요? 그래. 낮과 밤이 같이 하루를 만들었다고 써. 엄마도 우리도 이제 함께니까.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판 위로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형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머니 시술 잘 끝났습니다. 낮과 밤이 같이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림이 울리고 몇 초 뒤 하트 이모티콘이 화면 위로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조카들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들. 화면이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도 이모티콘 하나 붙여. 오늘부터는. 네. 오늘부터는 붙일게요. 매번. 저는 하트 이모티콘을 하나 골랐습니다. 빨간 하트. 형님도 따라 하트를 하나 눌렀어요. 노란 하트. 두 개의 하트가 단톡방 화면 위에서 나란히 떴습니다. 예쁘게, 따뜻하게. 간호사가 새로 인쇄된 연락처 스티커를 건넸습니다. 투명한 필름 아래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스티커를 바인더 표지에 기포 하나 없이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손끝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천천히 정성스럽게. 동서야, 이 바인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빌려줄게. 약 기록이랑 검사 결과 다 여기 있으니까. 고마워요, 형님. 저도 제 휴대폰에 있는 야간 기록 형님한테 다 공유할게요.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기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의 종이 기록과 제 디지털 기록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낮의 기억과 밤의 기억이 완전한 하루를 만들 거예요.
중환자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손짓했어요. 보호자분들, 어머님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형님과 제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다가 함께 웃었어요. 나란히 같은 속도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우리를 향했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낮이냐 밤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낮에 오는 사람과 밤에 오는 사람을 어머니는 구분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겹쳤지만 이번엔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둘 다예요, 엄마. 함께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꽃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형님의 손을 찾았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다른 손이 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편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생명의 온기, 사랑의 온기. 고맙다, 둘 다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낮의 손, 밤의 손, 그리고 그 중심의 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꼭 잡은 채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B-, B-, B-. 안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였어요. 내레이션.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무 오래 계시면 어머님 피곤하세요. 오늘은 이만 나가시고 내일 면회 시간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올게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올게요. 우리는 어머니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형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고했어, 동서야. 형님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밤이 깊어지는데도 대기실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피어나는 온기 때문이었어요. 형님이 바인더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집 가서 푹 쉬어. 내일 저녁까지 체력 아껴야지. 형님도요. 내일 오전까지 푹 주무세요. 우리는 나란히 병원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했거든요. 형님이 택시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봐. 동서. 네, 내일 봐요. 두 개의 기록이 마침내 한 줄로 정렬된 채 잉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서로의 침묵과 말이 같은 페이지 위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손을 잡았고 어제와 오늘이 이어졌으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택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열었어요. 형님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도요. 내일 봐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하나. 밤하늘 아래 따뜻한 마음들이 메시지로 오가고 있었습니다.